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세 발언을 했잖아요. 뭐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한 압박용으로 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관세위의 종료 앞두고서 그 나라들별로 이제 본보기를 보이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한 발언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었죠. 어쨌든 트럼프의 저 센 발언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죠. 시장이 좀 흔들리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합의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저게 뭐 협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었고, 또 정작 확정이 되면 재료 노출된 거잖아요. 이 이상의 재료가 나올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속, 제약, 전기가스 이런 것들 일부 매수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을 매도했거든요. 뭐 관세라든가 이런 일정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자체가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 외국인들이 불안정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장중에 이제 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좀 투자자들이 쉽게 이제 강하게 매수를 또 연속적으로 붙이지는 못하는, 예,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본적으로는 순환매 장세였어요. 뭐 그동안 이제 강했던 뭐 지주회사나 이제 조방원이나 이런 종목군들에서 뭐 제약바이오,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는 뭐 탄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관심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되게 많이 커져 있죠. 이런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예,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하고 오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올라가면 윗꼬리로 눌러버리고 빠지면 아랫꼬리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찍고 내려가면 이제 들어 올리고 이러는데, 이 위치가 고점, 그 윗꼬리 만들어내는 거는 지난번 이제 6월 말에 나왔던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아랫꼬리 만들어내는 건 또 그 다음날 나왔던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딱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 뭐 한 30 정도, 위는 3,130 정도, 이렇게 이제 100포인트 안에서 좀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는 너무 좋고 우리나라 증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또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치고받고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다음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해 보자. 뭐 일정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뭐 상법 개정이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 뭡니까, 저 관세 유예 협상, 그다음에 FMC 뭐 이런 것들 등등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 전에 조금 방향 잡기는 애매하니까 여기서 좀 치고받고 하면서 종목별로 좀 돌려만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보시면 오늘 되게 많이 빠졌는데 아랫꼬리 되게 길게 달았거든요. 저는 저 아랫꼬리가 나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선 깨고 멀찌감치 가는 위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권 6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랫단이 765 정도, 윗단이 800 정도, 여기에 이제 갇혀 있거든요. 사실 갇혀 있다라기보다는 저항받고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밑으로 갈 생각은 없어, 이걸 좀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몸통보다 아랫골이 길게 달았다라는 거는 저점 매수에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장에서 뭐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고, 뭐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음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예, 그런 흐름. 그렇지만 이제 지켜야 될 자리는 그냥 지켰다, 요 정도로 위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트럼프가 일본에 30에서 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원래 24%였잖아요. 근데 저게 진짜 저렇게 부과할지는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저렇게 부과할 수도 있어요. 예, 부과해놓고 이제 며칠 있다가 철회하는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즐겨 사용하는 협상의 기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즐겨 쓰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저거는 일본이 내부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갈 수는 없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쉽게 협상을 안 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맨날 우리말 고분고분 듣던 일본이 버르장머리 없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압박을 가했고, 이거 보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화들짝 놀랄 수 있으니까 그 전후에서 뭔가 좀 계속해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 룰. 네, 저거는 어떤 대주주도 결과적으로는 3%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이것만
딱 그 정도 역할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걸 포함을 해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합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많이 후퇴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었는데 거의 초안에 거의 근접한, 원안에 근접한 그런 방식이 됐고 본회의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보는 시각이고, 이게 근데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재료 노출일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일부, 그러니까 뭐 모든 외국인 말고 일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과연 될까라는 미심쩍은 시각이 있었는데, 그 미심쩍게 생각했던 쪽에서는 아,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좀 안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투자들은 재료 확정이 됐네, 이제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네, 이런 매도가 좀 나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쪽 종목군들이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종별 시소 만들고 하이닉스 빠지니까 또 주변주들 눌리고 뭐 이런 형태로 보이면서 업종의 어떤 그 또 하락 종목을 또 키우는데 뭐 그런 역할을 일부는 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 장세가 우리나라도 나타나. 오늘 미국에서 보면 테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업종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 외 업종 쪽이 플러스가 나고 제법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보였잖아요. 오늘 미국에서 헬스케어 업종 제법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제법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존에 강했던 쪽에서 나와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딱 보니까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차별화 장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또 같이 시도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징주로는 지금 방산주 계속 빠집니다. 이게 전쟁 이슈도 지나가서 이게 방산주 계속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이게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존 같은 응집력에선 벗어나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지주회사가 어제 좀 막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재료가 확정되면 재료 피크라서 약간 조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저께 이제 그 피크 나오고 뭐 재료 나오고 이제 밀고 하는 거하고 모양새가 좀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안 그래도 또 이 거래 대금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주회사들 좀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좀 쉬었던 뭐 미국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업종,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제네릭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올라간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또 연결져서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주도 올라갔고, 이게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에 유리하고요, 유가가 빠지면 석유화학주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쪽,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최근에 좀 고점 대비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석유화학 좀 한번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어떤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 대형주 보면 코스피는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6개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최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서로 약간 오르고 내리고가 비슷하다, 폭이, 영향 주는 폭이 비슷해서 두 개 갖고 좀 희소타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또 무서워지는 건데, 근데 지금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뭐 약간 이제 또 만약에 두 개가 올라가면 그 아랫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또 묶음으로 눌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소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오늘 28% 정도 됐었거든요. 매도 비중이. 그러니까 보통 26% 왔다 갔다 하는데 28%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 자체가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뭐 두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파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좀 선별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뭐 방산주도 일부는 좀 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원전주는 또 매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일관성보다는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동차, 예, 이런 쪽.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모비스 담았는데 향후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 올랐던 종목들이라서 그리고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많이 사놨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지 요건 좀 향후에 주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쪽은 뭐 많이 올랐던 거, 뭐 두산, 전력,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있잖아요. 좀 오른 종목군들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좀 매수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양 주체가 특정 업종을 매매를 안 해요. 그냥 골라 사는 느낌이에요.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사는구나. 뭐 알테오젠이 있긴 하지만 매도 쪽에도 제약바이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 내에서 그 안에서 종목 장세를 따로 가는 업종 장세가 아니라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 상단이 좀 일단은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에 좀 공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업종 안에서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YG는 매도하는데 SM하고 JYP는 매수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 성광밴드는 파는데 태용은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라 담기,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관세 유예가 이제 다음 주면은 종료가 되는데 신경 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눈뜨고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전이 나오고 트럼프 발언이 좀 세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오늘 빅테크에서 자금이 나오고 소외주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게 과연 계속될 수 있냐. 저게 이제 넘어간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오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감세안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빅테크는 원래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서 뭐 법인세 깎아줘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규모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큰 기업이 아니라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예를 들어서 EPS가 확 튀는, 뭐 좀 과장해서 튀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튀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빅테크보다는 더 튀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예 추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미국 감세법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렇게 튄 건지 아니면은 아예 추세가 되는 건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저 지주회사라든가 금융주 쪽에서 이제 와해가 되면서 이제 빠진다 의미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간다든가 변동성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될 걸로 보여지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오늘 또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좀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직은 뭐 제가 이제 동네 바보형 뭐 그런 표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을 예를 들어서 한 뭐 2조 원을 잡아먹는다 매일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수급 블랙홀이 되면서 그 주변주 쪽으로 자금이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라도 뭐 평범하게 한 1조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뭐 2조 원씩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쏠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애플이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이제 종목 구도가 정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예탁금이 70조 원 넘어갔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말 월초에는 예탁금 변동성이 원래 크다. 근데 추세로는 70조 원 넘어간 거는 2022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찍은 게 70조 원인데 그 이후에 7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코스닥 쪽을 계속 보자.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ADR이 한 95 정도 되는데 내일부터 ADR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감안해 보면 뭐 제가 이제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쩌면 괌에도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그동안에 좀 눌려있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이런 흐름들을 잘 주시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